이파리는 뭐예요? 바로 그늘을 만든 이파리죠. 그러면은 그늘이라는 거는 어때요? 입사 가게에 따라서 그늘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12월 달은 동지 때는 해가 이렇게 뜨고 저기 뭐야 해가 제일 많다고 뭐죠 그때가? 하지 때는 얘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입사각이 이럴 때가 어때요? 그늘이 적게 지고 이렇게 질 때가 많이 지죠. 이럴 때 이파리를 더 따야 된다는 얘기고, 같은 광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잎을 적게 따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보강등이라고 할 때는 볼게요. 토마토나 이제 팝, 오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키가 큰 작물들의 경우는 보통 광이 100이라고 하면요. 아랫이파리는 10%밖에 못 보고 80-90%가 위에서 받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래쪽 이파리가 실제로는 광합성을 하는 것보다 호흡량이 많을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광합성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겨울철에 뭐가 들어가요? 이파리가 많으면 증산량이 많아져서 겨울철에 습해지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광합성 좀 더 하긴 해. 근데 야간에 이 이파리가 있음으로써 내가 난방을 더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상부에서 받는 양이 100%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받는 양은 10% 미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란광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아랫잎을 다 훑어버리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래서 보통 8엽, 9엽, 10엽, 11엽 정도. 그 다음에 단독모실 식고가 2m, 2m 50밖에 안 되는 수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4장에서 5장까지도 갖고 와요. 우리가 이제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 물방울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방울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면은 이제 입사가 되고 반사가 되는데, 물방울로 해서 반사되는 것들, 왜 물방울이라는 거는 동글동글하잖아요. 밑으로 와요. 꺾이죠.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일단은 물방울에 맺히면 내부의 광은 뭐예요? 산란광이죠. 산란광인데 뭐라고 했어요? 산란광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저 중요한 게 뭐였죠? 산란물도 중요하지만 절대 광량이 더 중요하다 했죠. 절대 광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그렇다는, 더 광량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절대 광량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물방울에 맺히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닐을 더 자주 교체해야 되고, 플라스틱 오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시공도 잘해야 되고 따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강 자체는 작물에 대해서 좋긴 한데,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SBB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그 2019년도, 2021년도에 양해에 걸쳐서 네덜란드 전체 그 농장들을 조사해본 결과적으로는 보강등을 하지 않은 농장들이 보강등을 한 농장에 비해서 어떻다? 생산성이, 소득이 더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강등을 하지 않은 농장들이. 근데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강등이 별로였거든요. 제 후배들 농장 우dum지 아니라 우일팜이나 동부팜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 후배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는 본사가 이제 그 대기업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회계팀에서 분석을 했대요. 보강등을 하고 적자 났대요. 그러니까 보강등에 의한 적자. 그러니까 수익은 났는데 보강등만으로 따져서 적자래요. 작년에는 가격이 별로였죠. 그냥 그랬죠.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무조건 이득일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보강등을 달았을 때 경제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평균 가격이 3,000원만 유지해준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3,000원이 바뀔 것 같아요. 기준점이. 올해 봐서는 3,000원으로 간 것 같아요. 이제 인건. 근데 3,000원 돼야 돼요. 그래야 15억, 20억, 30억 투자하신 분들 해도 돼요. 2,000원 갖고는 해도 절대로 안 돼요. 3,000원 정도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 정도면. 내가 농사만 정상적으로 지면은. 네. 지금 아니고 올해는 4,000원 됐어요. 제가 컨설팅을 공짜로 해드린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출하대장하고 유계를 보여주는데, 8월 15일부터 900평원실에서 어제까지,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출하한 거 봤더니 30톤 출하했더라고요. 근데 통장에 꼽힌 돈 있잖아요. 보강도 없어, 비닐이야. 자기랑 비교하면 안 돼. 무조건 여기는 거기보다 10kg 더 따야 돼요. 여기 비닐이야, 비닐. 일단 훨씬 좋잖아요. 여기가 거기 난방도 제대로 안 돼갖고 뒤쪽은 저온받아 맨날.
뒤쪽 온도는 9도, 앞에는 12도예요. 여기랑 같이 비교하면 안 돼.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다 그래도 아무튼 그랬는데 이분이 15억, 12억, 15억 정도 줬어요. 12억 정도 줬는데 그 정도 되면은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요? 면적은 1,200평이죠. 예. 근데 실제로는 재배 면적 900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1,000평, 온실 면적은 1,000평인데 재배 면적 900평. 예. 제가 웬만하면은 짓지 말라고 1,000평짜리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만 수치가예요. 뭐냐면 10원짜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몇십 원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천원으로 보냈는데 뭐죠? 수수료 다 떼고 들어온 게 보니까 킬로그램당 단가가 어제 그때까지 보니까 4,000원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30톤 보냈는데 1억 2천 몇 병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죠. 앞으로 60톤 더 따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대박일 것 같고 예. 여기보다 여기 난방비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난방비 무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조조가 못하고 여기는 행복한 줄 알아요. 여기. 타산가스도 제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에 겨울에 저온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타산가스 넣냐고. 그죠? 저온 관리하는 사람이 뭘 타산가스를 넣고. 일단은 우리가 광을 좋게도 하지만 뭐 해야 돼요? 수광 잎의 광량을 떨어뜨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광이라는 거 뭐예요? 절대 광량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차광을 하게 되면 절대 광량이 떨어지죠. 근데 잎을 무성하게 만든다. 이건 뭐예요? 잎을 무성하게 만든다는 건 뭘까요? 절대 광량을 떨어뜨렸나요? 식물이 느끼는 광량을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절대 광량이 800줄이라 하더라도 600줄이라 하더라도 식물체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에 평당 2.5줄을 심어놓고 내가 이파리를 9장을 놓은 사람하고 내가 2.5줄 심어놓고 이파리를 12장을 그러니까 18장을 놓은 사람하고 하면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600줄인데 이파리가 16장인 사람은 뭐라고요? 300~400줄로 식물은 느낀다. 광이 없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파리를 더 크게 만들고 꽃을 없애버리고 몸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잎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죠. 반면에 600줄인데 이파리가 9장인 토마토들은 오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광이 많다고 느끼고 잎을 작게 만들고 꽃을 피게 만든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광이 2000줄이 들어오는데 이파리가 15장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떨까요? 광을 적당하다고 느끼겠죠. 그럼 어떨까요? 꽃을 많이 만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광량에 따라서 이파리의 개수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파리 개수와 온도가. 광량이 많을 때 이파리를 많이 만들면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꽃을 적게 피고요. 만약에 광량이 많은데 잎을 적게 놓으면은 꽃을 더 많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와 개수를 조절할 때도 그러니까 꽃이 너무 많이 방울토마토 예를 들게요. 큰 토마토는 좀 덜한데 꽃이 많으면 뭐예요? 여기 방울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꽃이 많으면요 손해봐요. 한 15개에서 18개만 피우면 좋겠어. 15개, 18개 좋겠잖아요. 근데 꽃이 30개가 폈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 내가 15개만 피우면 좋겠거든. 20개 이하가 펴야 돼. 30개가 피우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꽃을 다 안 따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작아지고요. 꽃을 따져도 열매가 좀 작아요. 꽃이 작은 나무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잎의 개수로 실제로 광은 그러니까 차광도 있지만 잎이 많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느끼는 광량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차광망, 차광막, 차광 스커튼, 차광 커튼 차광 이거 잘 주춤해야 똑같은 건데 이거 생각고 차광 스크린이 있고요. 볼게요. 차광 스크린을 차광 커튼을 사용한 이제 포장이잖아요. 차광은 뭐예요? 알루미늄이죠. 여기서 이제 울트라하고 알루미늄하고 상광 스크린하고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어요. 이걸 동시에 두 개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쓰셔야 돼요. 내가 상광 스크린 쓸 때는 알루미늄 쓰지 말고요. 알루미늄 쓰기 시작하면 상광을 벗겨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공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공기 흐름과. 그래서 보통 아침에는 뭐 써요? 상광 쓰고 오후에는 차광을 쓰죠. 이제 이 시기부터 시작할 때는.
왜냐면은 지금도 오전에 지금 쓰는 삼광 스크린 쓰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쓰는 목적은 절대 광량이 강했으나요? 뿌리가 아직 물을 빨아먹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삼광을 쓰는 거고, 삼광을 써야 어떻게 뿌리 온도가 잘 올라가겠죠. 지금 아침에 알루미늄 쓰면 어떻게 되고, 차광 쓰면은 뿌리 온도가 더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낮에 돼서 이제 진짜 절대 광량이 높을 때 어떻게 해요? 차광을 쓰고 상광을 열어버리죠. 왜냐면 상광이 있게 되면 공기 흐름을 방해해서 온실 내부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가 동시에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쓰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여기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진짜 내가 저기 어디야 밀양이나 저기 상주가 제일 그렇고, 그다음 밀양이 그렇고, 여기는 진짜 그래도 잘 졌어요. 여기는 뚜껑이 위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여기는 잘 져놨어요. 진짜요. 여기는 너무 다 짓기 내가 지으면 지은 대로 소득 올릴 수 있게 져놨어요. 여기는. 네. 여기도 그래도 저기 커피 좀 사드려요. 저기 최영호 팀장. 오늘 올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커피 한 잔 사드려가. 여기 아마 미래 저기 상주 갔으면 돈 별로 못 벌었을 거야.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2장 갖고 어떻게 농사를 져요 거기서. 그 다음에 FCU가 다 난방을 하고 있더구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혹은 내부에 차광 컨테이너 설치에 차광하면은 여기서 이제 외부에 차광하는 게 좋을까요? 내부에 차광하는 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외부에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외부에 하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갈까요? 수명이 짧아요. 그것도 수명이 짧은 것도 비용이죠, 일종의.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내부 하는데요. 외부에 차광하는 방법은 뭘까요? 근원적 차광이 되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일단은 외부에서 꺾어버리면은 내부에 에너지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온실 내부의 온도가 훨씬 더 가능하기가 쉬워요. 일단은 내부에 차광하면 어떨까요? 내부에 내가 알루미늄을 쳤어요. 그러면은 50% 광이 100% 들어왔다가 50% 차광을 해서 50%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열이 이 안에 남아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열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식물체가 쓸데없이 증산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긴 한데 외부의 기상해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얘들이. 그리고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외부 차광하고 내부 차광을 했을 때 뭐 70%가 들어오고 내부로 들어오면 35%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하게 되면은 요 열이 70% 35% 가지만 35%의 열이 반사도 됐지만 일부가 남아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온답엽을 쓴 경우와 알루미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알루미늄은 빛은 뭐라고 했어요? 빛은 직진과 굴절을 동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알루미늄 비율이 높을수록 뭐가 돼요? 굴절률이 더 높아지겠죠. 보온답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겠죠, 자기들이요. 내부에 실질은 이 지붕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것들이. 그러면은 초저녁에는 우리가 커튼을 이제 닫아놓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면은 이 열화상감 찍잖아요. 요 커튼의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보온답엽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019년도에 그 당시에 무슨 굉장히 뜨거운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긴급하게 테스트를 할 일이 있어갖고 농전진흥청에서 연구비를 줘갖고 좀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보온답엽 커튼을 6월 달에 접어놓게 되면은 내부 온도, 근데 그 커튼에서 그 적외선이 나와요. 한 60도까지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알루미늄은 없어요. 다 튕겨요. 지가 열을 흡수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럼 저희가 볼게요. 외부에 차광하는 방법 있죠? 요거 제가 다 했죠. 야, 이게 뭘까요? 차열망을 했어요. 요거는 기능성이 있어갖고 그 IR하고, 그러니까 열선하고 그 파하고 비교를 할 때 파보다 그 IR 쪽에 차광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지금 씌워놓은 거고, 이 단동원실 이건 뭐예요? 외부 차광이죠. 간단하게 외부 차광 한 거고. 그러니까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산란 효과도 있더라. 이걸 하게 되니까. 그리고 차광망 같은 경우는 열을 밖에서 막아주긴 하는데 산란 효과는 없어요. 걔는. 그래서 우리가 차광의 방법 중에서 차광 커튼을 설치하여 뭐 작물이 직접 쪼이는 걸 반대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50% 차광 커튼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5대5, 6대4, 7대3짜리 쓰죠.
강원도는 7대3짜리 알루미늄이 높은 걸 사용하라고 하고요. 이쪽 남쪽에서는 5대5짜리 사용하라고 해요. 보통 5대5, 6대4짜리 사용하라고 해요. 차광 커튼의 조건은 뭐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가격, 사용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온도 영향은 차광 시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죠? 지가 열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열을 흡수하면 안 돼요. 무조건 튕겨내야 돼요. 지가 열을 흡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온다격 같이.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늘을 만들면 그늘을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도 계산했어요? 우리가 유인선도 계산했죠. 유인선의 차광률 계산했는데 1%, 2%, 3%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커튼을 갖고 5%, 10%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줄였던 것을 한 방에 다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늘망의 얘기도 해야 되고요. 차광 커튼은 물을 먹으면 안 돼요. 뽀송뽀송해야 돼. 항상 물을 흡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낙엽 커튼의 문제가 초기에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물을 흡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가끔가다 옥스포드천 쓰는 분도 있어요. 알죠? 옥스포드천 면으로 된 거. 그건 물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 왜냐? 옥스포드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차광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온할 때 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더 빨리 죽어요. 옷을 안 입은 것보다. 열을 더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효과가 커튼이라는 거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온낙엽이라는 거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요. 가격도 결코 싸지 않아요. 온도에 그다음에 우리가 온도는 되는데 그 지가 열을 먹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늘막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흡수한다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커튼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고요. 차광 효과 같은 경우는 외부 차광, 내부 차광 어때요? 외부 차광이 무조건 좋죠. 단지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 그래서 외부 차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내부 차광할 때는 몇 퍼센트 열어요? 커튼을? 10에서 20% 열어놓잖아요. 근데 내 외부 차광을 하면은 다 열려 있잖아요. 먹을 필요가 없죠. 외부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 막았죠. 그러니까 식물이 100% 햇빛을 안 봐요. 전체가. 근데 내가 내부 차광할 경우는 이 뜨거운 습기나 공기가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에서 20%는 항상 햇빛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이제 외부 차광은 수명도 짧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연구실에 사용하고 있고 향업연구실에서는 사용이 거의 없어요. 뭐 차광계 도포제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조포제에서 이제 차광제를 도포 뭐 초크라고 하고 대개가 이제 이거 요새는 저걸 많이 만들어요. 친환경 자재로 한다고 해서 녹말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석회석 사용하다가 녹말가루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뭐 초기 투자비가 없다는 거, 단점은 이제 기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문제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3월 말 4월 초에 하라고 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3월부터 6월까지는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5월까지는 되게 어때요? 항상 나오죠. 어느 저수지 말랐다. 어느 지역 뭐 한다? 급수를 시간대별로 제한 급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어디에 물이 모질라서 뭐 소방차가 가서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나라에 보통 장마 오기 전까지 거의 다 가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치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 확률적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초크를 쳐도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한 달 내내 비가 온다고 하면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광제 도포 시기는 보통 800W가 넘어가면 이제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요걸 강조하죠. 3월 말부터 차광을 실시하죠.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들의 이유가 있죠. 광이 800초만 돼도 충분하고요. 겨울 낳은 나무들은 너무 성장이 크기 때문에 3월 말부터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이유고 경험적인 이유인데 그 할레만이라든가 유럽 컨설턴트들이 국내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대형 농장 컨설팅을 하잖아요. 3월 말 4월 초 되면 무조건 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한 20년간 국내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경험값으로 봤을 때 3월 말 4월 초에 쳐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군센터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조 사업으로 이제 초코 사업이 나오는데 하나가 너무 보조 사업이 5, 6월 달에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5월 달에 돈이 나와서 6월에 치면은 장마지면 다 벗겨지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에 순간원의 외부원의 800 같으면은 뭐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도포제는 너무 당연한 거죠. 비 온 날 치려면 안 되고 바람 부는 날 치면 안 되고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도포제를 치려고 이게 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교방을 하고요. 지금 얘는 팬티를 휘하고 있죠. 저희 교수님 모실인데 여기다 쫙 뿌리고 있는 모습이고 분위기로 해서. 또 요거는 저기 대형 농장 건데요. 치고 있죠. 뭘로 치고 있어요? 드론으로. 우선 드론으로 쳐요. 네. 금방 쳐요. 드론으로. 네. 그러고 있고요. 요새 이거는 온실을 2,3,000평이면요. 그냥 드론 업자 불러갖고 한 돈 100만 원 주고 치면 돼요. 그냥 펜트 값을 같이 가서 쳐주거든요. 도포전 도포 보여드린 거고 여기가 지금 저희 교수님이 이제 온실인데 도포 한 곳하고 도포하지 않은 거 그대요. 그늘이 벌써 눈부심이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좀 다르죠. 예. 그걸 아마 인쇄하면 복사하면 이게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아무튼 표시가 나타나죠. 이렇게요. 저희 교수님 온실이 2,400평짜리 온실이라 여기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온실이죠. 예. 하얗죠. 예. 지금 벗기는 모습인데 이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 3, 4월 달에 쳐서 장마철 나면은 거의 다 벗겨지기 때문에 금방 벗겨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기 늦게 6월 달에 치신 분들은 장마가 지나도 잘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게 도포제가 차광제가 안 좋은 소문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차광제에다가 어떤 분들이 차광제가 그 당시 마데크로고 비싼 거였거든요. 거기다 본드를 섞어서 뿌렸어요. 그래서 안 벗겨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때 난리가 났었죠. 한 15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차광 도포제가 안 벗겨진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도포제 칠하고 안 칠하고 모습인데 이거 도포제 칠하잖아요. 안에서 밖에 보여야 될까 안 보여야 될까요? 보이긴 보여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 거의 안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3, 4, 5, 6을 4, 5, 6 통과하려고 하면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 보통 이제 노르표가 있고 지금 노르표에도 아직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산하고 있고 보면은 이제 제품 1대3으로 섞게 되면은 보통 차광이 33%고 그다음에 1대9로 섞는데 보통 1대3으로 섞게 되면은요 안에서 바깥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뒤에 거 1대9 섞으면 보이죠. 또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해줘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강량이 2,500, 3,000줄 가까이 나오거든요. 4, 5, 6월 달에. 그 다음에 마덴크로라는 제품인데 이거 제일 유명한 거죠. 이거는 역사도 오래됐고요. 마덴크로에서는 레드 졸이 있고 레드 히트가 있어요. 레드 졸은 가시광선하고 열선하고 동시에 차단하는 거고 레드 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선하고 이제 근전에는 일본 뭐라고 하죠? 약간 그 기능성들. 그 다음에 레드 퓨즈 같은 경우도 이제 기능성 있는 거고 산란감도 만들어주는 거고 보통 레드 히트는 열선 주로 차단시켜주고 레드 퓨즈는 퓨즈 자체에 의미가 있죠. 퍼진다, 퓨즈 넓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산란 기능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성에서 나온 것도 있고 대성 같은 경우는 이게 독일 회사예요. 이게 국내 회사가 아니에요. 독일 회사에서 한국에 만든 회사인데 아까 상광필이 만들었다는 그 사장님이 바로 요 회사 연구소 출신이신데 굉장히 이거 개발하시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여기다 마치고 보강등까지는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기로 하고 요 내용은 제가 또 그대로 편집을 해갖고 20-30분으로 쪼개갖고 5개 올려둘게요. 그래서 요 내용도 PDF로 해서 제가 또 단체 카톡방 올려드릴 거고요. 예.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